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재 속도가 하도 빠르고 또 회의 관계자들이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보도 취재 서비스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알고 또 이미 보도하셨습니다. 잔치 다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하는 것이 참 좀 싱겁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마무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PEC은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최대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94년 보고로 목표 설정과 WTO, DDA 협상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APEC은 무역 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기술 협력을 통한 격차 극복 등 무역 자유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21개국 정상들은 다자 무역 체제 강화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강요회의에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2006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상들은 테러와 자연재해, 조류 인플루엔자, 고유가 등 세계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 교환과 기술 교류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간 그리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 연구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함께해 주신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질문으로서 매일경제 윤경호 기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윤경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달 초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APEC에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CEO 서밋에서 세계화의 과실을 이제 공유할 때다. 그래서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 해소에 모두가 노력하자 이런 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정상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다른 정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원기금 조성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극화라든지 격차라든지 빈곤이라는 얘기를 하면 대체로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견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 제안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보다 더 개방을 촉진하는 취지를 전제로 해서
한 제안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시장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극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장기적인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도 시장도 사회의 통합과 안정 위에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극화와 또 격차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장기적인 경제의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 또는 동의 내지 지지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말씀 내용을 일부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시장 개방의 혜택이 자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 부문을 방치할 경우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 WTO가 개도국이 두려워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제안을 환영한다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빈곤 문제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와 지도자의 의무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대체로 낙오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정보 환경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그리고 국가 간의 과학기술 이전의 촉진, 정보화 협력 등이 대체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정상선언에도 명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고든 페어클로프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your government has been very intent on engaging with North Korea, saying that that's an important way to 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그것이 동북아 통합과 동북아 협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 제고케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그와 같은 대북 포용 정책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까? 예, 제가 2003년 초에 대통령에 취임할 즈음 해서 우리 경제 때문에 그 투자자를 만나거나 또는 이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 가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북핵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핵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 결정적 관건이라는 것이라는 뜻이죠. 아울러서 또 어떤 불안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그와 같은 그 위기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받쳐줄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항상 받았습니다. 따라서 안보적 요인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는 뭐 남북 간에만 있는 그 안보 불안 요인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인입니다.
만일에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남북 간 평화 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전체 평화 체제 그리고 경제적 협력 체제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안보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화 과정에서 이 소위 어떤 경우에 이 대화가 깨질 것이며 어떤 경우에 적대 관계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하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예상하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혼 조건에 관해서 어디 다른 자리에 가서 이혼 조건에 관해서 먼저 누가 묻는다고 대답해 버리면 아주 그 결혼이 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신화사 통신의 짱진팡 서울지국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 장건방입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의 결과가 보여준 것과 같이 지역 협력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역 협력을 지향하는 에이펙의 큰 테두리 안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에이펙의 지역 협력과 동북아의 그 지역 협력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해야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 WTO라는 기구가 있고 또 그 틀 안에서 또는 병행해서 EU도 있고 나프타도 있고 또 아세안도 있고 또 에이펙도 있고 이런 그 중첩적인 지역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 기구 내에도 또 여러 국가 간의 작은 또 기구들이 있고 또 개별 국가 간의 FTA도 있는 이런 아주 중첩적인 질서가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 중첩적 질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지역 협력체라든지 FTA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못한 국가들에게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경쟁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는 큰 트레이스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 그 경제적 비중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생산력에 있어서 엄청난 그 비중이 크고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역 경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 협력의 블록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지역의 안보 블록으로 안보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가는 그런 상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체 내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에 매우 결정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저는 계속 왜 필요하냐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한일 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한중 간 FTA를 민간 차원에서 서로 공동 연구하는 수준으로 합의에 들어가고 있는, 합의가 된 수준에 있습니다. FTA가 하나의 방법이, 하나의 이 지역을 함께 먹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육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로의 대화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그렇게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대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전될 경우, 그렇게 순조롭게 진전이 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의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협력, 물류 협력,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경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냉전은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냉전 시대에 있어서의 이 대결적 구도가 지금도 잠재적인 대결 구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이 영내 국가들의 어떤 상호간의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불행한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이 국민 간 민족 간의 불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각국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답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신문의 차재원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제신문 차재원 기자입니다. 먼저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것이고, 그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전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시도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APEC, 도약하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공을 토대로 2020년 올림픽 유치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한 국제회의나 행사가 보다 더 많이 지방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제 연설에서 고향 부산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부산시가 이번 회의의 성공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물류, 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차 기자님, 기분 좋으시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부산에 맡길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참 잘 준비해 주셨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 주셨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이 받쳐 주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만찬 행사 때 보니까 부산시 교향악단, 부산국악관현악단, 또 부산시 합창단 모두 말하자면 부산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들을 잘 이렇게 치러주신 것이 부산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2020년 올림픽을 목표로 세운 것도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요구를 잘하고 투쟁을 잘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증명하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물류에 관한 하는 천혜의 조건에다가
오랜 그 축적된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앞으로 지방 발전의 전략은 스스로 그 자주적으로 혁신하고 그리고 역량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의 신뢰를 받겠다. 그렇게 그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그 균형 발전 전략은 참여 정부의 아주 뭐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지는 수준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또 그 이상 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참여 정부 안에서 진전될 것입니다. 그 서로 지역 간에 서로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 지역 간에 서로 작은 그 자원을 놓고 싸움질하는 것으로서는 지역이 균형해서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각별히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으면 타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이와 같은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도 균형 발전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상회담 하나를 더 마치고 나면 내일은 푹 좀 쉴 생각입니다. 부산은 좋은 곳입니다. 내일 하루라도 부산 구경 잘하고 가십시오. 예,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